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던 코스피 지수가 외인과 기관의 팔자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 외인의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외인이 이거래일제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나 셧다운 같은 시장의 불안감을 안겨다줄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을지 또 이 일정 따라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지 오늘도 저희 강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됩니다. 궁금한 종목들 전화나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이 좀 됐는데요. 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 또 제가 드리는 전략들을 받지 못하셔서 또 이렇게 우왕좌왕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또 한 주 쉬고 또 왔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번 주에 일정 체크 한번 해보고 항상 좀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우리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만한 것들 너무 이렇게 불필요하고 너무 막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실제 우리 투자자분들께 딱 필요한 부분들만 딱 찝어가지고 오늘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과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발 먼저 진입해서 최고점 보기 전에 먼저 정리하고 나오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음봉 매수, 양봉 매도,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판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묻겠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궁금하신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상담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받아서 잘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이쪽으로 문자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벌써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죠? 월요일은 지나갔기 때문에 화, 수, 목, 금 4일 동안에 각 일별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은지 그 부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들 바로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의 일정인데 이제 화요일부터 제가 정부에서 이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흐름들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정부 일정을 통해서 키워드를 하나씩 제가 뽑아봤어요. 이날은 어떤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쪽을 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수소 경제 관련주나 또 대선 후보 관련주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등락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매일매일 보고 있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몇 업종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5G를 비롯해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걸로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리 여러분께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부터 보여주세요. 자, 이번 주 이제 전략들을 보면은 일단 내일 우리 일정 중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쭉 있는 일정인데요. 구제역 관련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설명절 직전에 보셨겠지만 구제역이 이제 거의 종결 단계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방역 대책 그리고 상황 점검 회의가 일정이 목요일까지 쭉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안에서 아직 구제역이 남아 있다. 아직 발병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관련주들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련주들이 다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오히려 저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께는 잘하면은 그래도 손실을 줄이고 나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구제역 관련 이슈 그리고 동물 백신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차트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휴가 가기 전에 명절 가기 전에 이런 상담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일바이오에 대해서 상담을 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제일바이오 그때 제가 상담 드리기로 뭐 4,500원 정도 지켜주면은 바로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면은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하고 바로 이제 빼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드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제역 이슈가 거의 종결되어 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얘도 이제 관련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많이 하락한 상태고 예전처럼 막 5,700~800원까지 가기에는 힘들지만 물리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저점이 한 4,000원 정도로 보이고요.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서 한 4,500원이나 4,400원까지 반등은 가볍게 한번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아직 구제역 발병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뭐 해야 된다. 이 지역은 의심 지역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바로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라는 부분인데요. 애초에 아예 싸게 사던가 아니면은 고점에서 급락한 다음에 아래에서 물량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제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각되고요. 안 그래도 최고점에서 무너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보니까 또 들어오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반등이 예상된다. 그리고 4,400원, 4,5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없는 분들은 우리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다. 또 구제역 관련주도 많잖아요.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구제역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우리 농가 계시는 분들도 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제역 관련 이슈를 저는 좀 뒤늦게 보고 있지만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고대하시던 테마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인데요. 수요일이죠. 2월 13일 수요일 날에는 러시아 이제 부총리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키워드가 이제 가스관하고 철도 이슈를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 러시아 부총리가 이름이 제가 어려워서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유리 뭐뭐뭐인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예전에 우리 한참 그 남북 경협주들 많이 움직일 때 기억나시죠? 작년 뭐 7월 달, 뭐 5월 달 막 이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이런 걸 펴면서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담당자, 그 당시 뭐 우리나라 뭐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아니면은 뭐 북방경제위원장이라든지 송영길 의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매칭이 돼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수요일 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부분들은 아직 뚜렷하게 나온 건 없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연결고리를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가스관이나 철도 같은 이슈가 분명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최근에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잘 가다가 좀 조정받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그 남북경협 이슈 때문에 철도 가지 않을까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물려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 수요일 날의 재료를 통해서 미리 이제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 선취매를 들어간다면은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재료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그날 이런 재료가 있구나. 이것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좀 더 깊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련주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 방송 통해서 찾아오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혁신 전략 보고회가 이제 부산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스마트 시티 하면은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모든 것들이 이 통신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고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여기서 키워드가 나오는 게 뭐 인공지능도 있고요.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5G가 돼야 됩니다. 5G, 5G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5G 관련주가 이미 오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몇 개 좀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차트 한번 잠깐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라이트론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한 17%, 28%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라이트론은 원래 이제 통신 장비주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수소차 관련주랑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뭐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종목들 중에 최근에 상장했던 머큐리 같은 종목들도 오늘 꽤 깔끔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이외에 뭐 많은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것들도 오늘 깔끔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5G라는 테마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통신 장비, 5G 장비를 사용을 배제하자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G는 제가 볼 때 2월 말까지 재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관련주를 한번 계속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파는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도 보게 되면은 1월 달에 이제 고용 동향 분석 또 발표가 있는데요. 1월 달에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을까? 생각해보면 많이 늘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근데 1월 달에 보통 이제 슬슬 이제 채용 공고 같은 것도 시작하고 하니까 분위기는 좀 그래도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들 나오면은 정부에서 또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일자리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 저는 수요일 날 관심주로 이렇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목요일 날인데요. 목요일 날은 이제 2019년도에 처음 만나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현물 주식 거래만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 선물 파생 시장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어떤 분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파생 계좌도 없는 분들이 선물 거래 계좌도 없으신 분들이 옵션 만기 어떡하죠?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연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연초에 브렉시트 크게 걱정할 거 없다 말씀드렸죠. 실제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잘 흘러갔죠. 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뭐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 없죠. 그죠? 지금은 그런 이슈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뭘 사야 되고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옵션 만기 역시도 시장의 큰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 급등 나오는 거 보셨죠? 미중 무역 협상 일정 잡혔죠? 북미 정상회담 일정 잡혔죠? 잘 순리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보다는 만약에 이걸 좀 고민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3월 달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실 때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2월 달에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우리 뭐 1월 달도 별일 없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은 그다지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랑 연관성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정말 뭐 위험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런 것들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불안하면은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막 심장이 철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가 종목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옵션 만기는 저는 뭐 딱히 대응하지 않고 가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요. 목요일 날 재료 중에 하나 중에도 보면은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요. 앞에 자가용 신재생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바로 이제 우리가 자동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가정용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달라지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나쁜 내용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신재생 쪽에 있어서는 이제 태양광 쪽이 볼만한 또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뭐 개인이나 이런 우리가 사용하기에 우리가 뭐 풍력 발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다가 막 프로펠러를 달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 패널. 그래가지고 저쪽에 좀 좋은 내용이 나오면 그동안 좀 침체돼 있던 태양광 업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 날의 키워드로는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을 좀 선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일정들을 체크를 해놓으면은 막상 아침에 뭐 사지?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날 이런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주를 보니까 빠져 있네. 그러면 아침에 일단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정부의 일정이기 때문에 뉴스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미리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시간이 지나고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속보로 뜨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정으로 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런 것들을 미리미리 당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찾아보고 아유 관련주 뭐지? 아이고 이거 들어갈까 하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서 또 놓쳤네. 이러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전에 미리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금요일로 넘어갈 텐데 2월 15일 금요일 날에는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지금 당장 내일부터 좀 또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항상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미세먼지 측정기가 제 책상에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계속 측정하는데 이게 밖에 나갔다 오면은 막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침에 좀 추워가지고 약간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날씨가 좋아지면 미세먼지 바로 날라오죠.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올라가는 추세에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미세먼지 특별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오늘 좀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 알고 계시는 시장의 주도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이나 수소경제나 차기 대선 후보 관련주도 좋지만 그쪽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시장은 계속 새로운 테마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성격들이 있고요. 이미 고평가된 업종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빨리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먼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박스쿨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만이라도 고점에서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를 새로운 업종들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만한 부분들 이렇게 이제 일정들 한번 체크해 봤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쭉 통용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테마를 보시는 분들은 이 테마가 계속 바뀐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테마가 아직까지는 다 끝나진 않았다. 주도 테마들 끝나지 않았었고 시장이 보통 뭐 테마장이라 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테마가 오늘은 막 많이 가고 뭐 그런 것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수소차 관련주 많이 갔고요. 또 대선 후보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었고 남북경협 쪽에서 빠졌잖아요. 그리고 바이오주가 올라갔고 이런 것처럼 테마장이 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에 대한 관심은 계속 여러분들 귀를 열어두고 항상 이 안테나를 세우시고 캐치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들도 지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외국인 기관들도 보시면은 요즘에 뭐 거의 막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만 지금 이미 막 2배, 3배 올라간 종목들에다가 막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우리나라 신용잔고 지금 거의 10조 원 육박하고 있는 상태죠. 작년 11월 이후로 최고치예요. 신용잔고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좀 드리자면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간 테마는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심하자.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테마, 뭐 5G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초반에 잠깐 주목받다가 1월 중순 밀렸고 후반부 밀렸고 2월 초에 밀리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끄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사고 있었단 말이죠.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준비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5G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밀려있는 업종들을 또 새로운 테마가 나왔을 때 좀
나는 이쪽이 좋아. 나는 이거 더 갈 것 같아. 이것보다도 실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가에 잡았다고 한다면은 아쉽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다. 그래야지 위험한 자리에서 거래하지 않고 또 남들이 사기 전에 싼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제가 따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신용도 있고 미수도 있고 뭐 스탁론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냐면은 현금이 없어서 하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잘 알아보고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낼 자신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현금이 부족하다면 쓸 수도 있죠. 상황 여하에 따라서. 근데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뭐 다 물리고 그래가지고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불려보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용거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주식 투자 경험이 풍부하시고 이거는 정말 내가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회사 역시도 상장 폐지 당할 만한 그런 리스크가 별로 없다. 판단이 됐을 때 그것도 정말 안전한 구간에서 나는 현금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레버리지 쓰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여러 번 심사숙고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현금이 다 물려 있으니까 없어가지고 쓴다 개념으로 들어가시면은 손실이 2배, 3배 커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요즘에 신용잔고가 많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량한 종목 사시는 것과 또 이렇게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말씀 좀 드렸고요. 요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거래 정지 종목 나오고 있고 하한가도 나오고 있고 살벌한 시장이에요. 제가 올빼미 공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명절 들어가기 전에 올빼미 공시 분명히 나온다고. 그날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지지난주 금요일 밤 9시, 10시까지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개장하고 나서 다 무너졌죠. 거기다가 지난주 금요일 또 나왔었죠. 이 올빼미 공시는 이번 주에도 나올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무 상태가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일단 팔고 다시 사세요. 언제 사시냐면은 지금 팔고 3월달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 감사 보고서 다 끝나고 나서 완전히 실적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주가가 막 뭐 요동친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되면은 그냥 휴지가 되는 거예요. 내 투자금이 거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쪼개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현금화 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팔고 다시 사자. 정말 애매하다.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일단 팔고 다시 사세요. 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재무 상태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업종들이 사실은 이렇게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큰 플랜 짜드린 거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뉴스가 뭐가 나오든 전문가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평가에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여러분들 마이웨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좌 막 매일매일 열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보시면서 오늘 잘 갔네? 그래 덮고 좀 쉬자.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오늘 좀 빠졌네? 그래 조금 빠졌으니까 냅두자. 또 다음날 봤는데 많이 올라갔네? 좀 팔까? 차익 실현. 그 다음 주 봤는데 엄청 많이 빠졌네? 좀 기다려볼까? 다음 주 보니까 더 많이 빠졌네? 추가 매수하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고점에서 물려서 장투하시는 분들 이런 거 아니고 바닥에서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짜 좋은 업종들 많이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꼭 고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거의 한 7, 80% 분들은 단기 투자자분들입니다. 저 공개 방송하고 있으면은 종목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어차피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종목을 준비를 좀 했는데 단기 투자자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일정들 있잖아요. 뭐 어떤 날에는 무슨 이슈, 어떤 날에 무슨 이슈.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미리미리 준비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밤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오늘 제시를 해드렸던 이 4일 동안에 화수, 목금 4일 동안의 이 재료 중에서 요거는 지금 들어가서 공략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딱 3개를 꼽았어요. 아까 테마는 5개 됐잖아요. 딱 3개를 제가 꼽아왔는데 이 3개가 뭐냐면은 이번 주에 공략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에요. 내일 한번 투자 들어가 볼 만한 종목들이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재료는 있어요. 그죠? 일정 재료는 분명히 있는데 주가가 어떤 상황이냐면 주가가 살짝 가다가 눌려있는 위치입니다. 이 눌려있는 위치가 왜 좋으냐면은 아시겠지만 최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고, 그죠? 빠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좀 사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3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업종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공개 방송 시간이 제가 11시 반이에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방송 한 30분 정도밖에 짧게 할 거거든요. 짧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은 노트하고 펜 챙겨 오세요. 노트하고 펜 챙겨 오시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든지 해가지고 공개 방송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종목명 꼭 적으시고요. 종목만 받아가지 마시고 전략까지도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얼마만큼 내려오면 사고 얼마만큼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오늘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2주 동안 기다렸었던 분들을 위해서 저도 좀 찾고 했었던 종목이니까요. 이따가 밤 방송에서 이거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문자 전화 많이 왔는데요. 종목 진단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번 주 주간 일정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배너를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9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시스 5,450원에 비중 40%입니다. 실적도 좋다는데 오늘 투자 주의를 받으면서 쭉 빠지는데 손절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투자 유의 메시지가 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저도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까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예 투자자분들이 모르실 때, 아예 이런 종목의 존재 자체도 모를 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타이밍이냐면은 사람들이 한번 막 시끌시끌하게 들어가서 다 같이 확 들어갔다가 그 종목이 무너지는 시점. 무너져 버리면은 보통 이제 막 한 2배, 3배 올라간 상태에서 무너지면은 끝이죠. 사실상 그거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고작 바닥에서 뭐 3, 40%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은 보통 첫 번째 나오는 하락이나 두 번째 나오는 하락들은 한번 공략해봐도 되는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클래시스를 약간 이게 제가 들킨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그 후보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클래시스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종목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 회사가 뭐 지난달에 뭐 해외 IR도 진행을 했었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2월 8일 날의 주가를 고점을 잘 만들어 놓고 오늘 갑자기 급락이 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최근에 단기 조정을 좀 받으면서 약간 투자자분들이 왜 빠지냐?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이 종목이 그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많이는 없어요. 찾아봐도 지금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특정 계좌군에서 매매가 관여를 과다하게 했다. 이거는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거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막 꽂혀가지고 와 이거 진짜 좋은 거구나 하고서 막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냐면은 5,000원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5,000원에서 4,000원 7, 800원 정도 제가 칸을 그려드리면은 한 요 정도까지 오면은 한번 거기서 한번 물량 한번 받아볼까? 그러고 지금 마음만 먹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살 자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수급 보시면 아직은 개인 투자자분들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안 사죠. 근데 외국인 기관들도 현재 구간에서 한 4, 5% 많게는 10% 정도 빠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저기 5,500원대 들어갔던 사람은 손실이 크거든요. 한 15, 20%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5,400원에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뭐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팩트입니다. 이건 고점에서 물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요즘에 실적 얘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 그래 실적 좋다고 하니까 사봐야지 이렇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샀을 수도 있어요. 샀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종목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물량을 조금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10%. 전체 투자금에서 10% 들어갔어요. 그러시면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기다리고 있다가 한 4,700~800원대에서 나머지 10% 들어간다. 혹은 20%를 산다. 그러면은 매수 단가가 5,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시세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위쪽에서 물량을 40%를 담아버렸어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서 뭐 50% 더 샀다. 그럼 계좌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렇게 좋은 종목인가요? 그죠? 근데 전 재산에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죠? 아무리 좋은 종목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구간들은요. 저점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한 4,700원 전후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5,000원 이하, 4,700원 정도 그 사이 그 정도 구간을 저는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고 이미 많이 사셨으니까 더 사지는 마시고요. 그 지금까지 내려와서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거 보고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한 5,3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전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본전 근처 한 5,3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슬슬 분할 매도 하셔서 손실을 줄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 다시 이렇게 위험한 거래 안 하시기를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클래시스였습니다. 5,300원까지 단기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간대부터 보면 분할 매도하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영진약품이요. 네, 영진약품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예, 6,900원에 네. 100%예요. 네, 6,900원에 100%. 이 종목 하나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예? 이 종목 하나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이 종목 하나만 있습니다. 네, 근데 매수한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예. 네. 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보유하셨나요? 한 8개월 됐습니다. 아, 네, 오래 좀 보유를 하셔서 또 마음도 좀 급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더 올라갈지, 네. 지금 시세에서 올라갈지 아니면 어떻게 된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영진약품 6,900원에 100% 한 8개월을 보유하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고 이거 진짜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그렇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최근에 바이오 제약업종이 좀 살아나잖아요, 분위기가. 예. 네, 그래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오래 잘 견디셨네요. 중간에 만약에 손절하거나 그랬으면 많이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예. 자, 일단 영진약품에 대해서 좀 아마 오래 들고 계셨으니까 많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네네. 저는 이게 초보예요. 아,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요. 예, 일단 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영진약품이라는 회사가 일단 이 회사 자체는 뭐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지금 KTNG가 지분을 절반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뭐 이렇게 위험한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부분들이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작년에 워낙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얘도 같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한 10,000원 정도까지 뭐 조금 좀 밑으로 잡자 그러면 9,000원 정도.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올라가야 좀 이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수많은 부실한 기업들도 주가가 잘 가는데 이런 좀 나름 탄탄한 지분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못 간다는 게 제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바닥에서 바이오 제약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가져가신다면은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한 9,000원 정도까지 저는 장기로 보신다면 9,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게 하나가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9,000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이 또 우리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영업이익, 매출액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기인데 얘도 이 종목도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한 달 안에 나올 텐데 이 회사의 지금 예상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예상 실적인데요. 지금 2015년도, 16년도 실적 괜찮았어요. 근데 2017년도로 넘어오면서 실적이 좀 줄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지금 적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 회사가 적자가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막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관리 종목이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상태가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좀 부실하게 가고 있고 거기다 부채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실적 때문에 주가가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바로 가지 못하고 한번 밀렸다가 갈 수도 있는 부분들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예상하고요. 우리 매수하신 6,900원이라는 가격까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2, 3일 안에 바로 가버리던가 아니면은 한 6,000원까지 밀렸다가 가던가 전 둘 중에 하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이 이번 주 안에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린다고 하면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이게 100% 들고 있으면은 진짜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 넘어가는 순간 비중을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를 좀 정리하셔서 나머지만 가져가시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냐? 나머지는 뭐 하냐면은 밀릴 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본전 넘어가면은 현금화를 좀 시키시고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현금화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한 6,000원 근처까지 혹은 6,300원, 6,000원 그 사이 정도까지 저는 조정을 받는다면 한 요쯤까지 분명 내려왔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가면 좋겠지만 바로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쯤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들어가셔서 단가를 낮춰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9,000원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보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보시면서 좀 느긋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예, 근데 올 연말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는 갈까요? 연말까지는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한 6월 달까지 봤거든요. 예, 참고로 6월 달까지 가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쯤까지 바이오 제약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9,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바이오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붐이 돼가지고 막 테마가 형성돼서 막 간다. 그러면은 뭐 아까 봤던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만약에 최대 구간을 잡아본다면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인내하고 가져가시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진약품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459님의 문자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마크로젠 44,000원에 15%. 오늘 급등했는데 저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들고 가면 본절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셔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마크로젠 제가 봤는데 오늘 호재와 악재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44,000원 들어가셨으면은 처음에 매수를 잘못하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이해가 되셨어야 되는데요. 어차피 굉장한 고점에서 들어가신 거나 다름이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외면하신 거죠. 앞으로는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 다 지나갔고 지금 이제 살아나는 부분들을 맞기는 한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못 간다 그러면은 한 3만 원대까지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회사가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가 나오면서 유전자 검사에 대한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열어졌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조정받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4만 원, 4만 4천 원까지 가는 거는 그냥 가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잘 가봤자 한 3만 9천 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보시더라도 그쯤에서 정리하시기 바라겠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3만 2천 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때 천천히 한 5% 정도 담으셔가지고 좀 비중을 조절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9천 원까지 보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 안전한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들 이렇게 제시해드렸고요.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크로젠은 잘 가도 3만 9천 원까지 가능하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3만 2천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보시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KG케미칼이요. 네, KG케미칼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6,500원에 네. 30%입니다. 네, 26,500원에 30% 손실을 꽤 많이 보고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매수를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목표가를 좀 염두에 두셨을까요? 3만 1,000원대 팔고 다시 물렸어요. 그래서 그 가격까지 갈 수 있지 네. 않나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계속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능할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간이 KG케미칼 26,500원에 30% 좀 오랜 시간에 보유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많이 아쉬운 종목입니다. 좋은 회사고 다 좋은데요. 시장에서 별로 이 종목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 제가 전략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KG케미칼의 매수 단가가 26,500원이라는 얘기는요. 엄청 고점에서 들어가셨는데 인지를 못하시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에 놓치신 거예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이 종목이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저는 바닥에서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 언제든지 바로 발 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대기 상태를 좀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들어갈 타이밍이 한참 좋을 때 들어가신 거는 맞는데요. 매수가를 이탈할 경우에는 바로 정리하셨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바닥은 얼마예요? 바닥은 한 12,300원대 구간입니다. 그죠? 2배 이상 올라간 구간에서 매매하신 거죠? 자, 일단 현재 구간은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종목 저는 반등 크게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도 지금 안정적이고 회사가 지금 화학주나 이쪽 부분이다 보니까 뭐 마땅하게 지금 재료가 없는 상태인데 보시면 건설 소재, 건자재, 그리고 비료 만드는 회사다. 이거 잘하면 남북경협주를 엮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매물대가 25,000원대 위로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들어갔었던 구간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다가 못 팔았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월봉 거래량이 지금 주가가 한 40% 가까이 빠졌는데 이 나온 거래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 위에서 들고서 언제 구조대가 오는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장기 투자 가능하신가요? 네. 그러시면은 지금 비중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주가는 한 지금 17,000원 정도까지 와 있는데요. 17,000원 아래로 한 16,000원, 17,000원 뭐 사이쯤 어느 구간에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쯤에도 추가 매수를 살짝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평균 매수 단가를 25,000원 아래로 한번 끌어내려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 25,000원대 부근에서 부딪히고 더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쯤에서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지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좀 길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회사는 작은 회사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그래도 시가총액은 작지만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남북 관계도 잘 진행이 돼야겠고 실적 발표도 잘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회복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상반기는 넘어야 될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 한 가을쯤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25,000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좀 느긋하게 가져가시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전략 드리고요. 중간에도 오랫동안 이거는 보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 대박스쿨이나 공개 방송 통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케미칼까지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201님의 문자입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네요. 위닉스 매수가 2만 원에 6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잘못 샀을 경우에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차트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만 원 매수했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 최고점에서 물리신 겁니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상토 잡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물량을 조금만 사놓고 12,000원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했으면 지금 본전에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은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일은 벌어졌으니까 현재 분위기를 보자면은 위닉스는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테마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가 또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한번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한 가지 이 회사의 주가가 16,000원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줄인 걸로 뭐 하느냐? 더 밀린 다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6,000원 지켜지면은 보유, 16,000원 못 지켜지면은 물량을 반절 축소하신 다음에 어디서 기다리느냐? 15,000원 밑으로 내려가서 한 14,500원까지 밀리면은 그쯤부터 슬슬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서 단가를 뚝 떨군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수익 내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해봤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가에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가에서 매수하셨을 때는 꼭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절대 여러분 손실 계좌를 외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물렸을 때는 짧게 정리하든지 아니면 저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충분히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해라. 여러분 종목 상담하는데 추가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자르라 그러지.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지금처럼 바닥에서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추가 매수 잘 하시면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앞으로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드린 전략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 다시 이렇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바닥과 눌림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일정이 있는 부분들 테마 속에서 눌림목에 있는 종목 딱 3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재료는 있지, 주가는 눌렸지, 차트는 조정받고 있지. 내일 들어가서도 되는 종목이니까 잠시 후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들과 전략들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배너를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